여러분은 지금 서상국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론 현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직업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일부 대학에서도 이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중학생들이 그리고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코딩 교육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딩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코딩 교육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화영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딩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코딩은 컴퓨터 언어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음료 자판기에도 코딩이 적용돼 있는데 음료를 사려고 1,000원을 넣었을 때 1,000원 이하의 음료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도 코딩이 적용된 겁니다. 예. 네, 교육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요. 네. 다른 프로그램과 혼동할 수 있어서 오늘은 코딩이라고 방송하겠습니다. 예. 요즘 이 코딩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초등, 중등 교육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됩니까? 네. 2015 교육과정 적용을 받는 학생들을 기준으로요. 2019년 초등학교 5, 6학년에 걸쳐 실과 과목에서 17차시 이상 진행되고요. 예. 내년부터 중학교에서는 컴퓨터 관련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변경돼서 34차시 이상 실시하게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최근까지 중학교에서는 컴퓨터 관련 과목이 선택 과목이었어요. 네. 교원 수급이나 시설 확충 이런 준비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중학교 정보 컴퓨터 과목 교사는 2015년, 2016년 임용고시를 통해서 100명 이상 신규 교원을 선발했고요. 예. 대구에서는 작년 11명, 올해 7명을 발령냈습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시설 확충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구시 교육청 노홍인 장학사의 말 들어보시죠. 초등의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하여야 하므로 2016년에 대구 지역에 특화된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교재 및 교수용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같은 내용으로 연수용 콘텐츠를 만들어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하였기에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컴퓨터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전면화에 대비하여 각급 학교의 노후 컴퓨터를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이게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청 관계자는 컴퓨터 교체 작업과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어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제가 갔던 학교는 정보 컴퓨터 과목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서 컴퓨터실을 없앴는데 이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나니까 컴퓨터실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 컴퓨터실 확보와 관련된 소식은 없다고 합니다. 교육 현장 전교조 대구지부 김봉석 대변인입니다. 연수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해라든가 그걸 가지고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중학교에 있는 정보 담당 선생님들이 대부분 정보 교과가 사라지면서 다 사라진 상태. 이분들을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일정하게 교육의 수준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도 없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실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 교육을 하기에는 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인프라나 물품들이 연한이 지나서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될 상황이거나 재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 확보 방안이나 투자 계획이나 그다음에 시설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교육청하고 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 확충은 얼른 해결을 하든지 또 기한을 정해두고 추진을 해야지 불안감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교육 측면에서는 저는 양측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됐는데 코딩 교육에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걸 이용해 보니까 사실 다루기는 좀 쉬웠습니다. 예. 그러나 학생들이 심도 깊은 질문을 했을 때는 대처하기 좀 힘들 것 같았고요. 코딩 지식이 전무한 교사의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좀 더 길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딩을 알기에는 수업 시수가 적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안동대 컴퓨터 교육과 강원석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이 언어를 활용해가지고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그 방법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원래 취지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34시간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더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래도 제대로 교육하려고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68시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그 수업 시수 이외에 별도의 뭐 보안 교육이라든지 체제적으로 마련해 둬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인터뷰하신 강원석 교수 외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시수 부족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예. 주어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 방침으로는 그 같은 효과가 없을 거라 추측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코딩 사교육에 부쩍 관심이 늘었습니다. 대구 한 유치원에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코딩 수업을 신설했고요. 또 한 컴퓨터 학원의 코딩 교육 설명회는 신청자가 몰려서 조기 마감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시수는 적은데 관심은 급속도로 높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14개 학교에서 올해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선발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코딩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건데요. 코딩 교육원을 운영하는 김영민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바둑 대결.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 문의가 많아지고 있고요. 지난해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 지역의 관가후로 코딩 과목이 개설된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준비 기간이 짧아서인지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범 학교에 컴퓨터 부족, 저사양 컴퓨터, 와이파이 연결 실패 등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습니다. 또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교육으로는 미래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 코딩을 공교육에 편성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겠습니다. 네, 홍은영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론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